자, 찰리투나의 네이버 뉴스로 돈 버는 제로매매 새로운 시작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돈이 되는 뉴스를 읽고 공부하는 찰리투나입니다. 오늘 강의는 매우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최대한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포커스는 주식을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해 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는 일단 녹화본으로 제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섹터로 나눠져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부부터 12부까지 한 편씩 끊어져서 녹화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들어가기.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에서 어떤 법칙을 활용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 시작은 항상 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토익도 처음 봤을 때 500점, 오픽도 NH 거의 빵점에 가까운 수준이었고요. 운동도 공놀이 자체를 워낙 못하다 보니 군대에서도 만년 수비수 역할을 했고 연애도 군대 가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작했을 때 저도 물론 주린이었고요. 현재 결과로 봤을 때 토익은 마지막에 905점, 그다음에 오픽 스피킹은 AL 만점, 그다음에 운동은 철인 3종 경기 완주, 그다음에 마라톤 풀코스 3시간 39분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연애를 어떻게 잘 하게 돼서 현재는 이쁜 와이프와 이쁜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제일 오늘 포커스죠. 주식은 어느 정도 수익화를 만들어내고 주식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 과정들, 요 결과를 이루기까지 1대 3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지를 최소한 3개월 이상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뭐 주식이면 주식, 영어 공부면 영어 공부, 아니면 취업 준비면 취업 준비, 연애면 연애 이런 식으로 1년씩 계속 한 가지를 분기 3개월 동안 지속하는 것들을 1년씩 해서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아이템은 대부분 다 요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제 제가 1대 3의 법칙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이라는 거를 시작을 2010년에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 공부는 2021년 유료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좀 열심히 하다 보니 제 찰리투나라는 닉네임에 따서 찰반장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식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갔을 때 계속 강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더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저 혼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찰리 투나의 투자의 시작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블로그 운영 이후에 1년 뒤에 그러면 이제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한번 성공을 해보자라고 해서 2023년 4월에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이 그 공부방이죠. 그리고 공부방을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원래 작년에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미뤄 놓고 있다가 더 미뤄 놓으면 이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 같아서 2024년 3월부터 오프라인 강의 1회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지금은 이렇게 녹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질문을 하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제 주변에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에 물려 있는데 아니면 삼성전자에 물려 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앞으로 오르는 종목이 뭘까요? 그다음에 넌 여태까지 얼마를 벌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의 공통점은 결과를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질문은 또 아래와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지금까지 오기 위해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고 어떻게 이겨냈나요? 그리고 제가 어떤 투자물로 성공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요 질문들의 공통점은 과정을 질문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본인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보단 과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바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강의는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런 공부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고 있는 월급 또는 수입을 위해서 몇 년을 노력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보컬이라는 그 단기 트레이더 분이 유튜브를 하실 때 한 가지 되게 감명 깊게 남았던 멘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 사람이 대기업을 들어가서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어, 6년 6년 4년이니까 12년에 4년이니까 16년이죠. 16년을 그렇게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왜 주식으로 대박을 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을 쏟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으로 현재 수입보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을 쏟아부은 적 그리고 쏟아부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속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앞에 두 가지 질문 중에
실패하는 사람의 생각을 했다. 그리고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더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 내 시간은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과정의 소모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왜 한국장일까요?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저는 유료 강의를 한국장에 특화되어 있는 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한국장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의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카테고리로 오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방법, 장소, 성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투자 방법으로는 주식, 부동산, 예금, 채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이렇게 투자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주식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또 장소로 들어가 볼게요. 장소는 코스피 코스닥 한국장이죠. 나스닥, 니케이 항생, 뭐 유럽장도 있겠지만 뭐 요 정도로 투자의 장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뭐 인천, 수도권, 그다음에 서울, 강남 뭐 요 정도 있겠죠. 그리고 성향으로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테마 매매, 단기 매매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저는 테마 매매와 단기 매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방법, 장소, 성향에서 왜 찰리 투나는 주식을 선택을 했고 한국 시장을 선택했으며 테마 매매와 단기 매매를 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나스닥 지수입니다. 계속 예쁘게 우상향을 하고 지금 정고도 돌파하고 지금 새로운 버블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이뤄내고 있죠. 제가 나스닥 S&P를 보면서 깨달은 바는 종목의 상승의 끝과 바닥의 끝을 알 수가 없다였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요거를 아시는 분들은 나스닥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또 몇 가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요 때까지만 해도 지수를 연동해서 가고 있었다가 이후에 챗 GPT랑 이제 오픈 AI 뭐 그런 AI 쪽에서 크게 이슈를 받으면서 GPU를 이제 GPU에 대한 소모 공급 부족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게 되죠. 2차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인 테슬라를 보시면 이때까지는 크게 지수를 이기고 상승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엔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이슈 때문에 그리고 중국 실적 부진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지수보다 약한 적이 없었던 애플이 요즘 근래에 중국 실적 이슈 그다음에 전기차 투자에 대한 포기 뉴스로 인해서 요 근래에는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보잉을 보시죠. 보잉이 보통 지수 S&P에서 가장 지수를 연동을 잘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S&P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도 뭐 전고를 상승하고 있지만 근래에는 이제 각종 악재들 사건 사고들 때문에 보잉은 오히려 지금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한번 코스닥 10년 동안 지수를 보시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별명을 붙여놓은 박스피 박스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한국 지수입니다. 물론 지수가 아름답게 나스닥처럼 상승을 하지 않지만 한국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의 상승의 끝과 바닥의 끝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좀 이제 괜찮은 중견 기업들 이런 쪽을 보면 매출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매출 기준으로 지수의 바닥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요 근래에는 그렇게 많이 힘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셀트리온의 매출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요 2만 원 선이 바닥이다. 그래서 2만 원 선에서 매수해서 요 10만 원대에서 매도를 하면 그런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제가 추세 매매로 많이 하는 AP 이성인데 보통 이 종목은 8,000원대에서 현재는 이제 저점이 12,000원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AP 이성이 12,000원 정도로 오면 매수를 하고 요 2만 원에 매도를 하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AP 이성 같은 경우는 그 위성 핸드폰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생각보다 요 매출이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추세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고려 시멘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건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매출이 거의 그 리만 브라더스 때 말고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지수는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건자재나 요런 쪽들이 매출은 크게 변동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멘트도 이제 1,600원대 지금 바닥이죠. 에서 매수를 하면 이제 한 4,000원대 정도에는 테마를 탔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세부적인 강의를 들어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도 조선 관련주였다가 근래에는 이제 방산으로 좀 바뀐 케이스입니다. STX 엔진도 조선주도 요 근래 실적이 좋아서 상승에 나온 편인데 보통 조선하면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동양 쪽에서 많이 수주를 하는 편이죠. 손기술이 좋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근데 조선 쪽도 매출이 크게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신규 수주량이 좀 많아진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조선도 그 2010년에는 엄청 곽강을 받다가 요 근래 엄청 인기가 없었던 테마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조선 LNG 관련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천연가스들 공급 이슈들로 인해서 수주량이 많이 졌죠. 그래서 요 종목들도 매출은 항상 고정적이기 때문에 요 저점의 방어가 가능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종목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크게 성장하진 않지만 매출의 이제 지수나 이제 종목의 가격이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요거가 한국장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폭락이 오더라도 상한가가 나오는 장이 우리나라 장입니다. 어, 제가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도 요 시기였고요. 2022년 3월 19일입니다. 대폭락장. 아마 이때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 이때 기회가 있어서 크게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이랑 나스닥과 큰 차이를 보자면, 나스닥은 지수가 폭락을 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합니다. 얘네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양방향 매수 매도를 할 때 오히려 지수가 빠져야 그런 선물 풋옵션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많은 편이죠. 대신에 우리나라 장은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져 있고, 대폭락장에도 상한가가 반드시 나오는 장입니다.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들을 다르게 얘기해 보면 한국장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가 존재하고요, 숫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체가 아닌 유행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장은 미국에서 뭐가 유행을 한다, 유럽에서 뭐가 유행을 한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관련된 실체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연결고리만 있으면 그 유행에 편입해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문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몇 가지 사례로 보죠. 신성 델타테크 엄청 핫하고 지금도 핫한 종목으로 있죠. 초전도체 상온 개발 이슈로 단지 그 초전도체 상온 개발을 했다라는 논문을 쓴 그 연구소에 투자를 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다음으로 보면 챗 GPT, 2022년 11월에 챗 GPT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솔트룩스가 단지 챗 GPT와 비슷한 AI 챗봇 서비스를 한다는 이유로 거의 반년 정도 크게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도 이제 총선 출마 이슈, 뭐 대선 출마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이 큰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연결고리는 대표이사 청주 한씨라는 이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가 사회이사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유행이 있으면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상승을 만들고 그런 이슈화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장은 비상식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근데 저는 요 멘트 자체를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숫자, 그리고 한국장이 비상식적으로 흘러가지만 그 현상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 한국장이 비상식적인 그런 연결고리를 우리는 찾아내서 매매를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끊고 다시 가겠습니다.